나이가 들수록 쉽게 느껴지는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푹 자기만 해도 하루 만에 기운이 돌아왔지만 요즘은 이틀을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고 과식도 하지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조금씩 상승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욱신거리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혈액과 에너지 흐름이 느려지고 쌓인 피로와 염증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대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듣게 됩니다. 저는 올해 78세인 권용수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카이스트에서 미생물과 효소, 발효식품을 연구해 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효식초에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신맛 조미료가 아닙니다. 자연 발효식초에는 초산뿐 아니라 구연산, 다양한 유기산, 교소,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특정 재료를 발효식초에 단 한 방울만 첨가했을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효식초가 왜 우리 몸의 흐름을 바꾸는지, 어떤 조합으로 마셔야 피로 회복, 염증 완화,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두세 배로 높이는 한 방울 조합은 무엇인지에 대해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투명한 식초병. 하지만 그 대부분은 합성 식초입니다. 빙초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물에 희석해 만든 것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건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조식초는 그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천연 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그대로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건강을 위한 음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6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몸이 무거운 이유를 발효 식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2세 송은희 씨는 요즘 들어 눈만 떠도 피로를 느끼고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눈꺼풀이 축 처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본인은 알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온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상담을 통해 확신합니다. 이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에너지 순환이 정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하지만 순환이 느려지면 먹은 음식이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 물질만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불은 꺼졌는데 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몸의 기능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효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이 식초는 에너지 순환을 자극하는 산 성분과 효소가 풍부합니다.
그중 초산과 구연산은 몸속에 쌓인 피로 물질을 다시 힘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 속 저선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하루 동안의 기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는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송은희 씨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졌고 반찬 5가지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활력 넘치던 손끝이 멈춘 것입니다. 저는 송은희 씨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발효 식초 1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물은 약 200ml 정도이고 식초 1스푼은 밥숟가락으로 한번 푹 퍼담은 양, 약 15ml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거슬릴 수 있으니 티스푼으로 꿀을 한 방울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 약 2주 후 송은희 씨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요즘은 몸이 덜 무겁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까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밝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피로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기운이 돌아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다시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마시는 발효 식초 한 잔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실험실에서 식초와 피로 회복의 관계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피로 물질 수치가 낮아졌고 일상 회복 속도도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루 한 번의 작은 습관이 몸을 눈에 띄게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피로가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어요. 이 멈춘 흐름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 200ml, 발효 식초 15ml, 그리고 당신을 위한 작은 습관.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관을 막는 진짜 원인은 기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혈관 건강의 적과 식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3 이한석 씨는 한 달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 상승과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자주 먹은 것도 아니고 튀긴 음식을 피했는데 왜 혈관이 막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한석 씨는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 기름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름도 원인 중 하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피 속의 기름, 즉 중성지방과 당분, 그리고 염증 반응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염증과 함께 혈관을 좁히면서 결국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한 경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먼지, 진흙, 기름이 쌓이면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혈관 안에 찌꺼기와 염증이 쌓이면 혈액도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에 함유된 초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의 신맛은 짠맛을 덜 느끼게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실제 실험에서 발효식초를 4주간 섭취한 중장년층 그룹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22% 감소했고 경계성 고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신 식초는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양치 전보다는 양치 후에 섭취하고 섭취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초를 마신 뒤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공복이 아닌 식후 1~2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한석 씨에게도 이러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식초 15ml를 타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간을 세게 하지 않고 식초를 활용해 맛을 더하는 방법도 함께 추천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물을 식초에 가볍게 절이거나 된장국에 식초 1~2방울을 넣으면 맛이 깔끔해지고 소금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는 매일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한석 씨는 그렇게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식초 한 스푼은 작은 선택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깨끗이 비우고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힘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눌어붙은 중성지방을 깨끗이 걷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지금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나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걱정된다면 단순히 음식을 줄이기보다는 몸속 흐름을 살리는 작은 힘을 하나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밥숟가락 한 스푼의 발효, 식초와 따뜻한 물 한 컵.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다시 건강한 길처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염증은 만병의 시작입니다. 잇몸, 관절, 위장까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더 위험한 몸속 염증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입 안이 헐기 시작했습니다. 65 새 윤명자 씨는 평소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잇몸이 붓고 손목이 쑤시며 뺨 안쪽이 헐어 음식조차 제대로 먹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단순히 면역 반응이 예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속 깊숙이 염증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라는 것을.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기처럼 일시적인 붓기나 통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몸속에 쌓이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관절통, 잇몸 질환, 소화불량뿐 아니라 심하면 당뇨병, 고혈압, 치매, 암까지 이어지는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됩니다.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면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두 가지 질환이 시작되면 이미 면역체계와 혈관이 손상된 뒤입니다. 이때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이 발효식초입니다. 왜냐하면 발효식초는 단순히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체계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식초는 몸속 산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체내 환경이 산성화될수록 잘 번식합니다. 발효식초는 신맛을 가진 산성식품이지만 체내에서는 오히려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염증을 조용히 진정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윤명자 씨에게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꿀 1방울을 넣어 드시고 저녁에는 식후에 섭취하면 속이 편하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는 식초를 가볍게 뿌린 샐러드나 해조류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을 추천드렸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송긋 통증이 줄어들었고 입 안의 염증 증상도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화 효과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발효식품과 염증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식초가 항균 작용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부드럽게 조절해 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몸이 과잉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만 남습니다. 그러나 발효식초는 이런 과잉 반응을 적절히 낮춰 몸이 차분하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염증은 한번 시작되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늦기 전에 몸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를 꺼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효식초는 마시는 순간 시큼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염증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한번 이 힘을 몸속에 들여보세요. 지금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1년 뒤에 내 몸이 그 차이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식초는 그냥 마신다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초를 선택하고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9세 이지연 씨는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TV에서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트에서 투명한 병에 담긴 식초를 사와 물에 타지 않고 하루에 2번 컵에 부어 그대로 들이켰습니다. 처음에는 시큼한 맛이 강했지만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참으며 마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속쓰림이 심해졌고 결국 공복에 식초를 마신 뒤 구역질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위염이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식초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렇게나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시는 용도가 아닌 식초라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점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합성 식초입니다. 주로 석유화학 성분인 빙초산을 희석해 만든 것으로 맛은 강하지만 영양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투명한 병에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양조 식초입니다. 주로 곡물에 효모를 넣어 만든 것으로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음용해야 할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사과, 현미, 감 등의 원재료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초산뿐만 아니라
유익한 유기산, 효소,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식초는 이 천연 발효 식초 하나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실 경우 속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에 발효식초 1스푼, 즉 밥숟가락으로 1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반 스푼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맛이 너무 시면 꿀을 티스푼으로 한 방울 정도 섞어 마시면 됩니다. 공복에 부담이 된다면 식후 30분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지연 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식초는 요리에만 사용하고 음용용으로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표시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마실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하고 꿀을 함께 넣어 부드럽게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3주가 지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식후 더부룩했던 느낌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지연 씨는 같은 식초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는 정확히 알고 마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과도한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좋다는 이유로 하루에 3번, 4번씩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위점막이 손상되고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번, 많아야 2번 정도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식초의 산도를 측정하고 장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위 상태와 점막 반응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해 마신 식초는 몸에 이로운 반면 원액을 자주 섭취한 경우에는 위산 과다와 염증 반응이 증가했습니다. 식초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아는 만큼만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풀어 마시는 식초 1스푼.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발효 식초에 이것 한 방울만 더하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식초의 힘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조합과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한 분들의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초만 마시는 것보다 어떤 재료를 한 방울 더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몸에 맞는 궁합을 찾아 제대로 섭취하면 피로가 풀리고 혈압이 내려가며 심지어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식초는 좋은데 왜 나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분은 아무 조합 없이 식초만 물에 타서 드셨고 식사 습관이나 체질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식초는 마치 연주자와 같습니다. 혼자서도 좋지만 함께할 때 진짜 음악이 완성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조합은 생강입니다.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느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식초와 만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 아침마다 발끝이 시려워 고생하시던 한 어르신은
식초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 드신 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붓는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에게는 프로폴리스를 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 식초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잇몸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씹지 못했던 70대 어르신께서 프로폴리스와 식초를 함께 드신 후 구강 건강이 크게 좋아졌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식초 맛이 부담스러워 드시기 힘든 분들은 꿀을 한 방울 더해보세요. 신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몸에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섞어 마시면 몸속에 은은한 불이 켜지는 듯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을 함께 드신 분들 중에는 오후에 졸림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피부가 칙칙해진 느낌이 드는 분들께는 레몬즙을 함께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식초와 만나면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작용도 강화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아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후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마늘즙 조합을 추천합니다. 마늘은 혈액 속 지방을 씻어내는 데 탁월하고 식초는 그 과정을 부드럽게 지원해 줍니다. 마늘 냄새가 걱정되더라도 식초에 섞으면 훨씬 순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걱정하던 분이 이 조합을 꾸준히 마신 결과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몸이 자주 지치거나 근육이 당기는 분들은 천일염 한 꼬집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식초만 마시면 속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천일염은 미네랄을 공급하고 식초의 강한 산성을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혈압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적은 양만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비만이나 체지방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녹차와 식초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지방 분해를 돕고 식초는 그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살이 빠졌다는 분들도 있었고 얼굴과 발목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즙을 더한 조합은 눈이 침침하거나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블루베리는 눈과 뇌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져 집중력과 시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 방울은 재료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프로폴리스처럼 고농축된 액상 제품은 정말 한두 방울만으로도 강력한 항균, 한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생강 추출액이나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 추출물처럼 시판되는 기능성 제품 역시 아주 소량 한 방울이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대사를 촉진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강즙, 마늘즙, 레몬즙, 블루베리즙처럼 생과일이나 생즙 형태의 재료는 한 방울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티스푼으로 약 한 스푼, 즉 약 5ml 정도를 섭취해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재료를 올바른 양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더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컵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조합을 더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의학과 과학이 함께 말하는 식초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났을 때 식초 한 잔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있게 알아봅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하나쯤은 꼭 비치되어 있던 재료였습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할머니들이 꺼내 드시던 만능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풀어 마시고 나면 헛배가 가라앉고 가슴이 트이는 걸 보며 이 작은 음식이 정말로 몸에 작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초를 화열산호라고 표현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식초를 통증 완화, 특히 여성들의 냉증, 생리통, 관절 뻣뻣함, 기운 정체로 인한 우울감 등에 활용해 왔습니다. 식초가 단순히 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깨워주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였습니다. 최근 들어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초산과 구연산,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들이 실제로 에너지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며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연구소에서도 40대부터 70대까지의 대상자들을 선정해 발효식초를 4주간 섭취하도록 한 뒤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성지방은 평균 18% 감소했고 혈압은 안정 범위로 진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 두통이 줄어들었다는 반응, 소화가 잘 된다는 주관적 평가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 수치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참여자들이 마지막 날 남긴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는 걸 몸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세 새 최경자님이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위장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제가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없으니 체질 탓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약한 점을 고려해 생강도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한 달이 지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초가 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위장이 편해지고 기분도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몸 안에서 삐뚤게 돌던 흐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대사회복과 항산화 작용. 이 두 가지가 식초 한 잔 속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그 전통의 지혜를 증명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초는 하루에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 잔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몸속 흐름을 되살리고 면역력, 기운, 혈관, 피부, 모든 생명 시스템을 조용히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랜 피로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되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한의학도 과학도 몸의 지혜도 결국 같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 몸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따뜻하게 응답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진짜 발효 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 여기에 내 몸에 맞는 한 조각의 재료를 티스푼 하나나 한두 방울 정도 추가했을 뿐인데 며칠이 지나면 속이 덜 더부룩하고 일주일쯤 지나면 기운이 돌아오며 한 달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똑똑한 조력자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면 쌓였던 피로도, 반복되던 부기도, 무거웠던 기분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한 조각의 지혜. 이 습관이 나를 살리고 삶을 가볍게 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